기구를 사용하는 자위라든가 성관계는 질의 넓이에 영향을.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20,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위 중에서도 기구를 삽입하지 않는 자위는 질이 넓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질에 삽입하는 자위 기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늘어날 수 있어요. 성관계를 많이 한 것처럼. 그럼 성관계는요? 성관계도 물론 질이 넓어질 수 있죠. 남자분 성기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충분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성관계를 하다가 안 하면 다시 좁혀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번 넓어진 질은 다시 예전처럼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성관계나 자위를 많이 하면 소음순색이 좀 짙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소음순의 모양이나 색깔은 대부분 선천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라든가 사이클 같은 운동같이 소음순에 영향을 주는 직업이라든가 운동은 소음순의 색깔이나 모양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리 중에는 자궁 경부가 열려있기 때문에 성관계할 때 감염의 위험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면 임신 가능성이 있나요? 결론적으로는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저는 생리 때 관계를 했어요. 생리 끝 무렵에 관계를 했는데 왜 임신이 됐을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 주기를 하더라도 생리 끝 무렵에 한 경우에는 정자가 살아있는 기간이 배란기랑 겹칠 수 있어서 임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생리할 때는 임신 가능성이 이론상 제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론상으로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꽤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쁜이 수술과 소음순 수술은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수술입니다. 이쁜이 수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넓어진 질을 축소시키는 수술이고요. 소음순 수술은 질 입구 양쪽에 있는 날개를 성형하는 수술입니다. 소음순도 사람 얼굴처럼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음순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크기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두껍거나 아니면 비대칭이 심하신 분들이 이제 성형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앉아있는 직업이라든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도 소음순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소음순 성형을 합니다. 꽉 끼는 옷을 입을 때 본인이 너무 두껍거나 너무 길거나 비대칭이 심해서 이제 불편감을 느낄 경우에도 소음순 성형을 할 수 있는 적응증이 됩니다. 최근에는 시각적으로 예쁘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성생활의 변화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쁜이 수술은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출산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출산을 안 하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쁜이 수술은 대부분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하는데요. 출산을 마치고 질이 많이 늘어난 경우, 질 방기가 난다, 남편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본인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 질을 예전으로 회복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20대 분들은 거의 안 하시겠네요? 20, 30대는 대부분 레이저라든가 질 필러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만약에 출산 안 했는데도 너무 넓다 그럴 경우에는 미스 질 성형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은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 중에 출산 안 하신 분들에게는 수술을 권하지 않으시나요? 네, 첫 번째로 권하지는 않고요. 레이저라든가 질 필러로 권해드리고 만약에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좀 이런 문의가 좀 많은데요. 제가 질 쪽을 먼저 본 다음에 첫 번째는 레이저라든가 질 필러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술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도 좀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가요? 네, 수술 많이 하죠. 네. 친구를 이쁜이 수술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결혼 기념일 이벤트라서 남편한테도 이제 비밀로 하고 수술을 한 경우에요. 친구니까 제가 물어봤죠. 어땠냐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랐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 70대 할머니 분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만족스럽다고 할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천여막의 모양은 사람 얼굴만큼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천여막이 발달하지 않은 분들은 첫 관계에도 피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도 천여막이 파손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특히나 뭐 사이클을 심하게 타시는 분이나 운동 시에 파열될 수 있습니다. 천여막이 흔적만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성관계 시 피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천여막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천여막 재생술, 성형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특히나 선을 봤는데 다음 달이 결혼 예정일이에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 천여막 재생술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성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천여막 재생술을 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네, 생길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안 하신 분들은 성관계로 전파되는 성병은 아니고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길 수 있는 세균성 질염이라든가 카니다 질염이 주로 생깁니다. 그 외에 이제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세균성 질염이 많지만 성관계로만 전파되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라든가 클라미디아, 임질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쿠파약으로도 임신이 가능한데요. 임상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체외 사정을 했다, 사정되기 전에 뺐다, 근데 임신이 된 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오시는데요. 쿠퍼의 끝에서도 정자랑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외 사정은 피임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쿠퍼약으로도 임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외 사정을 했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방을 해주시나요? 일단은 체외 사정은 피임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임신이 확인되기 전이라면 사후 피임약을 처방해 드리고, 임신이 되신 분들이라면은 본인이 임신 유지를 원하는지 상담을 하고, 임신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한 시술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박수경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